안녕하세요. 아로마트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고 있는 책이 궁금하신가 봐요. 몇몇 분께서 카카오톡으로 선생님이 보고 있는 책이 궁금해요 라고 연락 주셔서 제가 오늘은 제가 보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저 오늘 어때요? 책 소개할 때는 앞으로 안경을 좀 써볼까 싶어서 안경을 써봤는데요. 안경 써도 이쁜가요? 제가 근시가 있어서 운전할 때만 안경을 좀 써요. 그 외에는 노안이 왔는데 저는 가까이 있는 글씨도 잘 보이더라고요. 그런 눈을 골드 아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노안이 왔는데도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돋보기는 아니고요. 운전할 때 쓰는 안경인데요. 매일 보는 제 얼굴보다 이렇게 책 소개할 때는 조금 이지적으로 보이게 안경을 쓰면 어떨까 싶어갖고 이벤트예요. 자, 오늘은요, 제가 보고 있는 또 제가 아로마 테라피를 교육을 할 때 쓰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책 중에는 구할 수 있는 책도 있을 거고요. 구하기 힘든 책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책은 여러분들 기초편 볼 때 보셨을 거예요. 기초에 제가 설명할 때 이 책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책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간간히 소개했어요.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 1탄에서 5탄까지 자세히 보셨으면 이 안의 내용은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편을 여러분들한테 잘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게 소개시켜 드렸어요. 이 책은요, 안에 아주 세세하게 초보자가 볼 수 있게 잘 설명되어 있는 책이라 제가 기초 수업할 때 보고 있는 책입니다. 또 두 번째 책은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어떨 때 보냐면요, 요 안에는 아주 소소하게 오밀조밀하게 책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DIY 만들 때거나 여러 가지 오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 제가 또 다른 방법으로 쓸 게 없을까 할 때 한 번씩 보는 책이에요. 또 세 번째 책으로 소개할 건 이 책이에요. 이 책은요, 제가 어떨 때 보냐면 책들마다 조금씩 갖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캐리어 오일을 종류뿐이 아니고 어떻게 추출하는지 아주 상세히 써 있는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캐리어 오일을 공부해야 될 때 캐리어 오일을 더 알고 싶다 할 때 이 책을 보는 책이고요. 네 번째 책이에요. 네 번째 책으론 저한테 아주 특별한 책이에요. 어느 날 여기에 적혀 있는 저자로 계신 분 중에 윤정식 교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 윤정식 교수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내야 되는데 임상을 좀 싣고 싶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임상이 아니면 함부로 우리 같은 아로마 테라피스트가 한 임상은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가 아로마 테라피 하는 의사 선생님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분 중에 아로마 테라피를 잘 하는 분 계시면 한번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두 분을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 있는 분인데요. 닥터 지노. 닥터 지노의 유튜브 팟캐스트 많이 듣고 계시죠? 네, 그 닥터 지노의 이진호 선생님을 윤정식 교수님하고 연결해 드려서 이 책이 탄생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책이고요. 또 임상 사례가 있는데요. 212페이지에 최땡땡 나이 44세 여성 자궁 근종이 7.8cm가 커서 상복통으로 호소,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권했으나 거부, 이렇게 하고 아로마 치료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분은 저의 지인이세요. 제가 이진호 선생님께 소개해서
이진호 선생님 병원에서 아로마 치료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가서 도와서 많이 좋아진 사례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저에게 왔을 때 복통이 굉장히 심해서 내과 쪽으로만 다니고 계셨거든요. 그러다가 산부인과 쪽 가서 자궁에 혹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혹 때문에 통증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좀 난치 환자, 특히 암 환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난치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 혼자 아로마 테라피 하지 않고 꼭 의사 선생님과 같이 아로마 테라피를 하거든요. 제가 의사는 아니니까 위험 부담도 있고요. 또 환자들이 신뢰가 달라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난치 환자들은 아로마 테라피로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책의 내용에 실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 책이 아주 소중하고 특별한 책이에요. 그 다음 이 책은요, 여러분들이 아로마 테라피 하시다 보면 이 오일은 어떤 식물에서 추출됐을까 궁금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아로마 테라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오일은 어떤 식물의 어느 부위에서 추출했을까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로마 테라피에 관심 있고 아로마 테라피를 공부하다 보면 이 오일은 어떤 부위에서 추출했을까, 어떤 나무에서 추출했을까, 어떤 허브에서 추출했을까가 궁금해질 때가 있는데요. 이 책은요, 그 궁금증을 싹 해결해주는 책이에요. 꼭 식물 도감 같아요. 이 책 내용 안에는요, 이런 아주 섬세하고 자세하게 식물이 소개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오일은 어디서 추출하지? 이런 궁금증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식물 도감 같은 책이에요. 요 6번째 책은요, 제가 보는 책 중에 제가 제일 자주 보고요, 수시로 옆에 늘 잘 때도 제 옆에 꼭 끼고 제가 늘 보는 책이에요. 이 책은 에센셜 오일의 동의보감 같은 책이라고 할까요? 아마도 아로마 테라피를 하고 있는 분들께는 필수로 하나쯤은 있으면 좋은 그런 책이라고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런 책이에요.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책이에요. 책이 2권이거든요. 짝꿍이에요, 얘네들은. 이 책은요, 저한테 블렌딩 공부할 때 사용하는 책이에요. 책 하나에는 이렇게 우리가 에센셜 오일 안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이 들어있는데요. 천연 화학 물질들이요. 그런데 기호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색으로 표현한 거예요. 화학 구조가 이렇게 다양해요. 이런 화학 구조를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공부해보지만 다양한 화학 구조를 이해하고 머릿속에 익히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은요, 그거를 확 해결해 준 책이에요. 색으로 화학 구조를 표현해 놨기 때문에 아주 쉽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영어가 아주 짧은데도 이게 다 원문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표기되어 있는데도 보기 좋고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화학 구조를 더 알고 싶거나 또 블렌딩 할 때 쓰는데요. 요 티트리라는 화학 구조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또 라벤더의 화학 구조는 요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에센셜 오일마다 화학 구조가 다 다르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블렌딩 할 때 사용하는 책이 또 요거예요. 요 책과 요 책은 이렇게 짝꿍처럼 2개를 같이 보는 게 좋은데요.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일게요. 요거는 캐모마일 로먼이라는 화학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또 마조람 스윗이라는 화학 구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을 요 책으로 넘어가면 캐모마일 한 방울과 마조람 스윗 한 방울을 섞으면 전혀 다른 화학 구조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 블렌딩을 하고 블렌딩을 배우다 보면요. 블렌딩은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할까요? 아니면 지휘자가 연주를 한다고 하면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런 것처럼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 하다 보면 예술 같아요.
티트리 한 방울과 라벤더 한 방울이 섞였을 때와 티트리 두 방울과 라벤더 한 방울이 섞였을 때와 화학 구조가 아주 많이 변해요. 또 라벤더, 티트리, 페퍼민트를 어떤 순서대로 떨어뜨려서 블렌딩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화학 구조가 아주 다양하게 변하는데요. 또 어떤 순서로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원래 각 에센셜 오일이 갖고 있던 화학 구조가 아닌 다른 화학 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블렌딩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예술 같아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쉽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내가 섞은 이 한 방울이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블렌딩 되는 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더 조심스럽고 공부를 더 많이 하게 하는데요. 이 블렌딩은 하면 할수록 아름다워요. 그런데 블렌딩과 섞음질의 차이를 가끔 오해하고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블렌딩은요, 예를 들면 내가 호흡기에 에센셜 오일을 조금 더 호흡기가 좋게 만들기 위해서 유칼립투스의 티트리와 거기다가 페퍼민트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더 좋은 호흡기에 쓰는 오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고 고민해서 섞는 것을 블렌딩이라고 하고요. 섞음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로즈와 로즈 제라늄을 섞어서 어떻게 하면 비싸게 받고 돈을 많이 남길까 연구하는 상업적인 게 섞음질이라는 거예요. 블렌딩과 섞음질을 가끔 오해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섞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블렌딩은요,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섞는 걸 블렌딩이라고 하고요. 섞음질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섞는 게 섞음질이에요.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질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그래서 섞음질과 블렌딩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캐리어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짝퉁 오일에 속지 마세요란 영상을 보면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리고 나서 자국이 남으면 나쁜 오일이라고 했는데 가끔 가다가 제가 쓴 오일 중에 그런 오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오일이 블렌딩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에센셜 오일인지 알고 사왔는데 캐리어 오일이 섞여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캐리어 오일에 에센셜 오일을 미리미리 섞어 놓고 블렌딩 해 놓은 오일인지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이라고 속이고 캐리어 오일 싼 거를 섞어서 파는지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제가 보는 책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블렌딩에 대한 책을 설명드렸어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봐요.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